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토익 LC를 가르치게 될 백기성 강사입니다. 여러분 흔히 LC라고 하면 무조건 많이 듣기만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험 과목으로서의 토익 LC는 보다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득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토익은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 2, 3, 4 4파트를 약 45분 동안 100문제를 치르게 되는 시험입니다. 우선 여러분 파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파돈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건 바로 사진이 있죠.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진을 해석하는 능력과 그 사진과 관련된 빈출어휘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봤을 때 몇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남자 1명이 등장하고 있죠. 즉 지금 1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1인 사진 일단 필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1인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인 1명이 두드러진 동작을 무엇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인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작.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지죠. 그쵸? 자, 일단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남자분이 지금 어떤 두드러진 동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자분이 책을 잡고 있죠. 자, 우리가 책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걸 물어봤죠? 그쵸? 책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아마 다들 대답하고 있죠? 뭐라고 해요? book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또는 여러분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volume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볼륨이라고 하면은 소리의 크기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책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지우고 남자분이 책을 잡고 있어요. 그쵸? 우리 잡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자, 남자 손으로 가서 책을 지금 잡고 있어요. 자, 잡다라는 동사 가장 일반적인 단어 hold라는 단어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남자가 지금 책을 잡고 있다. holding a book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토익 LC에서 추세가 1인 사진에서 두드러진 동작 더하기 가끔 배경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배경도 꼭 체크를 해둬야지만 실전에 갔을 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남자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책장이 보이네요. 그쵸, 여러분? 토익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책장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책장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단어 bookcase라는 단어가 있겠죠. bookcase. 책을 두는 것. bookcase라는 단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파돈에서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bookshel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bookshelf. bookshelf도 역시나 책장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복수형은 뭐가 됩니까? 복수형은 shelves가 있겠죠, 여러분. 그쵸? bookshelf 또는 bookshelves라는 뜻으로 책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단어 좀 정리할게요. 이 단어는 굉장히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토익이 여러분 편식하는 거 알죠? 나왔던 단어가 계속해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shelf라는 단어 정리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뜻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올려둘 수 있는 곳. 모든 걸 올려둘 수 있는 선반이란 뜻이 있어요. 굉장히 제너럴하죠. 뭔가 올려둘 수 있는 곳은 다 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뜻이 지금 뭐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바로 책장이란 뜻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뜻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동사로서 선반에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반에 올리다. 이 뜻도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바로 동사의 뜻도 가지고 있구나. 동사와 명사 형태가 일치하는 좋은 예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선반, 뭔가 올릴 수 있는 곳은 다 shelf 또는 shelves. 일단 동사 뜻으로 뭐가 있다고 여러분? 선반에 올리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합시다. 자, 이 정도 파악하면 됐고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A. He is holding a book with both hands.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He's holding a book. 들었죠, 여러분? 그쵸? 자, 한번 스크립트를 봅시다. He's holding a book. 우리가 아까 잡았던 단어죠. holding a book. 책을 잡고 있답니다. 이미 여기서 받았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With both hands. 양손으로 잡고 있다.
그쵸 여러분? 맞게 되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A부터 뭔가 정답이 나오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일단 뭐 세모표 정도 쳐놓고 그러면 B를 한번 들어봅시다. B. He is installing bookshelves.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He's installing bookshelves라고 얘기했어요. bookshelves 맞죠? 근데 동사가 틀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한번 스크립트를 봅시다. He's installing bookshelves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볼까요? 자, bookshelves는 맞았어요. 근데 install에서 여러분 틀리게 됩니다. 자, install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쵸? 바로 set up이라는 뜻이 됩니다. set up, 뭔가를 설치하다라는 게 되겠죠. 남자분이 아무리 봐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진 않네요. 그래서 B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지우고 C 한번 들어봅시다. C. He is shelving some books. 자, 뭐라고 합니까? He's shelving some books. He's shelving some book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shelve가 나왔죠. 무슨 뜻으로? 동사의 선반에 올리다라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책들을 shelving, 선반에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He's 뭐라고 얘기합니까? shelving, 선반에 올리다라는 동사 뜻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 한번 들어봅시다. D. He is taking a pen from his pocket.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조금 어렵죠? He is taking a pen from his pocket. 뭐랍니까? 자, 스크립트 한번 먼저 봅시다. He's taking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taking 하면은 지금 꺼내다라는 뜻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taking으로 가서 여기서는 여러분 꺼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뭐를 꺼냈답니까, 여러분? A pen. 펜을 꺼냈대요. 지금 일단 펜 자체도 보이지 않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His pocket. 포켓으로부터 펜을 꺼냈답니다.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뭡니까? 이제 확실하게 A라고 들고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여러분? 다인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다인 사진. 사람이 3명 이상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자, 다인 사진에서는 주로 정답이 되는 게 거기 속한 배경이라든지 또는 상황이 답이 많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배경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일단 어딘 것 같아요?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 In the office. 그쵸? 뭔가 사무실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죠, 여러분? 지금 사무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실이라고 했을 때, 뭔가 일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in the office. 물론 좋은 단어지만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 알아둡시다, 여러분.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workst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workstation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작업대, 작업하는 곳이라고 해서 workstation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여자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뭔가, 그쵸? 놀고 있진 않는 것 같죠? 다들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work, 일을 하다라는 일단 가장 일반적인 단어를 떠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나요? 그쵸? 사무실 안에 지금 창이 있네요, 여러분. 윈도우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가 있구나. 그쵸? 자, 이 정도 잡아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들 모니터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monitor. 자, 이 단어를 기억하고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 가볼게요. A. All of the people are walking away from the table. 자, 맨 처음에 여러분 주어를 뭘로 들고 갔습니까? 잘 들렸나요, 여러분? 맨 처음에 주어를 뭘로 들고 갔습니까? 자, 스크립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ll of the people이라고 얘기했어요. All of the people 들렸습니까? 다시 한 번만 들어봅시다. The people are walking away from the table. 다시 All 들어볼게요. of the people are walking away from the table. All of the people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가봅시다, 여러분. All. all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파돈에서 여러분 all이라든지 또는 every. 자, 모든을 강조하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주로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동작을 하기란 조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야 될 부분은 뭡니까? all이란 단어를 꼭 놓치지 말았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all을 듣는 순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요. 오답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 표현 뭐가 나왔습니까? walk away가 나왔죠, 여러분. walk away 뭡니까? 떠나가다예요. 어디로부터? from the table. 테이블로부터 떠나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A는 여러분 분명한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우고 B를 한번 들어봅시다. B.
People are flipping through some papers at the desk. 자, 여러분 여기 조금 발음이 빠른 편입니다. 그쵸? 자, 뭐라고 했을까요? 주어는 일단 people이라고 나왔어요. people은 맞아요. 근데 뒤에 약간 동사가 애매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스크립트를 먼저 볼게요. 자, people. 그 다음 뭐라 합니까? flipping through. flipping through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뭔가를 빨리 넘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flipping through 하면은 뭔가를 빨리 넘기다. 뭘까요? 페이지 같은 걸 빨리빨리 넘기는 동작이 있죠. 그런 걸 바로 flipping through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던 가서 내가 하는 단어가 다 나오면 좋겠지만 가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 세모 쳐놔야 돼요.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이 안 될 때는 여러분 세모표를 일단 쳐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B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빨리 C를 가서 정확하게 듣는 게 가장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C를 한번 들어봅시다. C. Some desks are near the window.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Some desks are near the window. 스크립트 봅시다. Some desks are near the window. 자, 몇몇 책상들이 어떻답니까, 여러분? 창가 근처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답이 됩니까? 그쵸, 여러분? 몇몇 책상들이 창가 근처에. some 같은 단어는 굉장히 정답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쵸? 전체도 아니고 어떤 일부분만을 말하고 있으니까 some desks are near the window. 창가 근처에 있다.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답이 되는 거예요. 설사 안 들린 B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답이 된다라고 이때 확신을 가져주면 되는 거겠죠. 왜? C에서 약간 조금 쉬운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자, 이제 D 오답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D. People are looking at the same monitor. 자, 뭐라고 합니까? 일단 주어는 people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사람들은 맞았어요. 그 다음 동사 뭐 쓰고 있습니까? looking at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looking at은 뭡니까, 여러분? 바라보다입니다. 선생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왜 틀렸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People are looking at the same monitor. 자, people are looking at the same monitor라고 얘기했어요. 들립니까?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People are looking at the same monitor라고 했어요. 뭡니까? 사람들이 같은 모니터 몇 대요? 모니터 한 대를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 지금 모니터가 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monitors라고 했다면 답이 되겠지만 모니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2번을 정리하고 자, 이제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3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 3번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런 사진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로 사물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안 나오는 사물만 나오는 사진. 바로 사물사진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 그쵸? 사물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사물사진은 주로 후반대에 위치해서 7, 8, 90 후반대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혀요. 일반적으로 사물사진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동사는 그나마 익숙한데 우리가 북미권에 있는 모든 사물의 명사를 다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 역시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해법이 뭔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진을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사진에 뭐가 있나요? 그쵸? 뭔가 포도가 있네요. 그쵸, 여러분? 자, 포도는 뭐라고 합니까? grape라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 파돈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단어, grape라는 단어보다도 뭔가 여기에 대한 general한 표현, 일반적인 단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grape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포도는 어디에? 그쵸, 여러분? 과일에 속해 있죠. 과일을 뭐라고 합니까? fruit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단어까지 떠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grape라는 단어만 준비했다가는 약간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grape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막 덩굴이 있네요. 덩굴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알아둡시다. vine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vine. 그렇죠? 자, 이 단어 봤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울게요. 자,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A. Fruit is growing on a vine. 자, 뭐라고 합니까? fruits 들렸습니까, 여러분? fruits. 자, 과일들이 어떻대요, 여러분? growing.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이미 맞았죠?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fruits growing on a vine. 뭡니까? 덩굴에서 과일이 자라고 있다. 맞죠, 여러분? 그쵸? 자, 근데 혹시나 실전 가서 vine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fruit은 맞았어. 그럼 일단 뭐를 해야 됩니까? 세모 정도 해놓을까요? 그쵸? 자, 그럼 B를 한번 들으면서 확신을 가져봅시다. B 한번 들어봅시다. B.
Gardeners are trimming the branches.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gardeners가 들렸나요? gardeners를 꼭 들었어야만 되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봅시다. Gardeners are trimming the branches. 뭐랍니까? gardeners가 나왔어요. 자, 스크립트를 한번 봅시다. gardeners가 나왔습니다. gardeners는 뭡니까, 여러분? 정원사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지금 사물만 나온 사진에서 he, she, they, 물론 이런 표현들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도 당연히 될 수 없지만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거 정리하고 갑시다. gardeners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passengers. 그쵸? 또는 뭡니까? 관람객들이라고 해서 spectators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사물만 나온 사진에 gardeners, passengers, spectators 이런 단어가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오답이 되는 거겠죠. 뒤에 어떠한 표현이 들릴지라도.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뒤에 trim은 뭡니까? 다듬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branches는 뭡니까? 나뭇가지라는 뜻이 되겠죠. 어찌됐든 trim이나 branches를 몰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gardeners 주어 자체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사물만 있는 사진에서 당연히 소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도 역시 틀린 표현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지우고 자 이제 C 한번 들어봅시다. C. Leaves are being raked into piles. 자 뭐라고 합니까? 들립니까 여러분? 자 C에서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만 듣고 스크립트를 볼게요. D. Leaves are being raked into piles. 자 뭐라고 합니까?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Leaves are being raked into pile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어떤 단어? being을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being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eing과 관련돼서 여러분 우리가 else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문법적인 부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잠깐 귀를 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뭡니까? being pp라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being p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have been pp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부릅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들을 단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being이라는 단어를 들어줘야 돼요. 선생님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 진행과 현재 완료는. 그쵸? 여러분 지금 이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고 싶을 거예요. 자 현재 진행 수동태는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동작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동작. 자 그러면은 현재 완료 수동태는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 앞에 책상이 있고 카메라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동작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아니겠죠. 그럼 좀 너무 무서운 일이겠죠. 여러분 막 책상에 걸어 다니고 카메라가 스스로 움직이고. 그쵸? 그래서 동작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바로 사람. 사람밖에 동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상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물건은 놓아줄 수는 있죠, 여러분. 그쵸? 위치할 수는 있죠. 상태할 수는 있습니다. 상태할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사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being이라는 표현, 파돈에서 여러분 사물만 나온 사진에서 being이라는 표현이 들렸을 때는 정답이다, 오답이다. 당연히 오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은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저한테 선생님 저 being이 안 들렸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 being은 굉장히 센 발음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 being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래서 사물만 나온 사진에 being이 들리면 항상 오답이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C 다시 한번 듣고 가볼게요. D. Leaves are being raked into piles. 그쵸? C. Leaves are being raked into pile. 그쵸, 여러분? 여기서 못 들었다 할지라도 다른 걸 내가 못 들었다 할지라도 being이 들렸으니까 여러분 아 오답되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rake 정리하고 갑시다. rake는 뭡니까, 여러분? 명사로는 바로 갈퀴라는 뜻이 됩니다. 갈퀴. 그쵸, 여러분? 갈퀴.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뭐 가을 같은데 요즘 좀 많이 보이겠네요. 이렇게 낙엽 쓸어 담는 거 이런 걸 갈퀴. 근데 동사로는 뭡니까? 갈퀴로 모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묶어둡시다. rake into piles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밝기로 무더기로 모으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being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우리 D 한번 들어봅시다. D. Grapes are being picked.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빠르죠? Grapes are being picked. 뭐랍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 들렸습니까? being이 들렸습니까? 바로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스크립트 봅시다. Grapes are being picked. Grapes are being picked. 뭡니까? 포도가 따여지고 있다. 스스로 딸 수 없겠죠.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여기도 역시나 being이 나왔으므로 여러분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사진이 돼서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A가 답이 되는 거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문제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림을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 다음 문제 몇 명 나왔습니까? 여자분 한 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자분 한 명이 자, 특징적인 거 뭐하고 있습니까? 일단 좀 제너럴한 것부터 접근해 봅시다. sit, 일단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막 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작업하다 뭡니까? 바로 일하다라는 work 쓸 수 있겠네요. work. 자,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고 있네요. 그렇죠? work, computer.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떤 단어? 전치사를 좀 넣어서 work on computer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는 여러분 노트북이니까 랩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랩탑. 자, 봤나요? 자,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분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네요. 벤치에 앉아 있네요. 그쵸? 자, 이 단어 생각하고 여러분 1인 사진에서는 항상 주변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 배경도 조금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자동차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car 이란 단어 또는 car 유사한 뭐가 있습니까? 차량이라고 해서 vehicle 이란 단어도 꼭 같이 기억해 둡시다. 자, 다시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합니까? car 또는 뭐라고 합니까? vehicle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두고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들어봅시다, 여러분.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She is standing in a parking area. 자,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She is standing. standing 들렸습니까, 여러분? 서 있답니다. 동사에서 탈락되는 거죠. stand. 여자분은 뭐 하고 있는데? sit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답이 되는 겁니다.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She is 뭐라고 합니까? stand. 서 있지 않죠. sit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탈락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 한번 들어봅시다. B. She is gazing at cars behind her.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She's 뭐라고 했을까요? 스크립트 한번 먼저 볼까요? She's gaze at. gaze at 하면 뭡니까, 여러분? 뭔가를 응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쵸? 응시하다. 자, 응시하다. 자, 응시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 뭐를 응시한답니까? car, 자동차를 응시한답니다. 여자분이 지금 차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역시 오답이 됩니다. 자, C 한번 들어봅시다. C. She is using a computer on her lap. 뭐랍니까? She's using a computer. 한번 스크립트 봅시다. She's using a computer. use라는 단어. 굉장히 토익 파돈에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그쵸? 지금 사용하고 있답니다. 뭐를? 컴퓨터를. 맞았죠? use도 맞았고. 어디에서? 그녀의 무릎에서. 다 맞았네요. 그럼 역시 C가 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자, D 한번 들어봅시다. D. She is placing a bag on a bench. 뭐랍니까? She's placing a bag 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She is placing a bag on a bench. 뭐랍니까? She is placing a bag.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She is 뭐라고 얘기합니까? placing a bag. 뭡니까? 가방을 place, 두고 있답니다. 일단 가방도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bag에서 탈락. 그 다음에 여러분 벤치는 맞지만 가방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D도 역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C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파돈의 마지막 문제 5번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가서 봅시다. 자, 5번 역시 어떤 문제입니까? 사물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서 뭐가 들리면
being이 들리면 일단 오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약간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한데 그건 앞으로 다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being이 되면 오답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사진에 봤을 때 일단 뭐 보트가 있네요. 그쵸 여러분? 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뒤편에 뭐가 있나요? 그쵸? 여러분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build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자, building. 자, 그러면 여러분 보트와 빌딩이 있고 자, 빌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딩이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렇게 물가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표현이 파돈에서 토익이 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없잖아 있죠. 하지만 토익이 좋아하는 부분이므로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빌딩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뭐랍니까? 내려다보다 어떤 동사가 있나요, 여러분? 그쵸? 바로 overlook이 있습니다, 여러분. overlooks. 그 다음에 여러분 물가. 제가 아까 강이라 했다가 바다라 했다가 막 그러죠. 자, 근데 이걸 통틀으는 가장 제너럴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사진을 봤을 때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면 토익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 문제가 되겠죠. 이건 뭡니까? 어쨌든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래서 물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The water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도 꼭 정리해둡시다. 빌딩이 지금 물가를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울게요. 보트가 아까 나왔습니다. 자, 보트와 관련된 표현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보트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묶여 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be tied up. 그렇죠?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fastened up.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던지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float 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떠다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을 때는 주로 부둣가에 묶여 있겠죠. 그래서 to a pier 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또는 부둣가라고 했을 때 dock 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등장하는 표현들이니까 좀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안심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A 한번 들어봅시다. A. The ships are being loaded with goods.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The ships. 그 다음에 어떤 말은 꼭 들어줘야 되는데 being이 들렸습니까? 스크립트 먼저 한번 봅시다. The ships are 그 다음 뭐랍니까? being이 나왔네요. 그쵸? 자, 배들에게 어떻게 물건들이 실려지고 있답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 사람 동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배와 관련된 사람 동작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거 역시 어떻게 됩니까? 오답이 되는 거겠습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goods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goods가 뭡니까, 여러분? 물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사물의 모든 명사 이름을 알 수 없겠죠. 그때 general한 단어를 들고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goods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물품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꼭 이름을 모를 때는. 그러면 여러분 물품과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일단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goods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는 뭐가 있습니까? items. 그렇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supplies. 자, 여기 S가 여러분 supplies.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merchandise. 자, 여기 S가 됩니다, 여러분. merchandise. 그래서 이 단어들이 가장 물품을 나타내는 제너럴한 단어로서 많이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goods, items, supplies, merchandise. 자, 이 단어들이 뭐다? 사물 나타냈을 때 그냥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단어니까 등장했을 때 여러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우고 B를 한번 들어봅시다. B. Some ducks are swimming near a boat. 자, 뭐랍니까? Some ducks 들립니까? Some ducks, some ducks. 여러분, duck과 닭을 좀 구분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여기서는 ducks라고 해서 오리라고 했어요. 선생님, 저는 부두라고 들었는데요. 물론 여긴 지금 부두가라서 맞는데 뒤에 동사가 완전히 틀렸죠. 뭐라고 합니까? Some ducks are swimming near a boat. 뭐랍니까? Some ducks are
swimming, 수영하고 있대요. 지금 수영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스크립트 봅시다. Some dogs, 오리들이 어떻게? swimming, 수영하고 있답니다. 어디에서? 보트 옆에서. swimming이란 데서 틀린 게 되는 거겠죠. dogs에서도 물론 틀렸지만. 그쵸? 자, 그러면 지우고 여러분 C를 한번 들어봅시다. C. Some boats are floating by a dock. 뭐랍니까? Some boats are floating. 들렸습니까? 아까 잡았던 단어인데 Some boats are floating. 자, 보트 몇 개가 어떻게 한답니까? 떠다니고 있대요. 스크립트 봅시다. Some boats. 보트 역시 맞았죠? 그 다음 뭡니까? Floating. 떠다니고 있다. 떠다니고 있네요. 어디에? dock. 부둣가에. 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D 한번 들어봅시다. D. Some boots have been lined up on a sidewalk. 들립니까?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여기 조금 기니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Boots a dock. D. Some boots have been lined up on a 뭐랍니까? Some boots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Some boots. 자, 스크립트 봅시다. Some boots. 자, 부츠와 보츠를 구분한다는 건 실전에서 그렇게 쉬운 일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물론 독해에서 단어가 주어졌을 때 푼다면 너무 쉬운 문제지만 LC로 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have been lined up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뜻은 일렬로 세워지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일렬로 세워지다. 뭔가 일렬로 세워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단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sidewalk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idewalk. Some boots have been lined up on a sidewalk. sidewalk. sidewalk가 들리죠, 여러분? sidewalk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여러분? 길가에 걷는 길, 즉 인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인도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sidewalk만 들었어도 조금 오답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C가 되는 거겠네요. 여러분 쉽나요? 자, 그럼 잠시 뒤에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파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시험을 한 번쯤은 쳐봤으니까 파트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조금 어렵죠? 그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파도는 아까 방금 전에 봤다시피 뭐가 있어요? 단서될 만한 게 바로 사진이 있고, 그쵸? 그다음에 3, 4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질문과 보기라는 읽을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파트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청력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엔 여러분 디렉션즈가 보이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여러분 각이 앞서서 일단 전략을 좀 체크를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자, 전략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속어법입니다. 속어법. 자, 속어법이 왜 중요할까요? 파트만 유일하게 우리 토익, 전체 토익, RC까지 합쳐서 파7이죠. 유일하게 보기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보기가 3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반드시 꼭 들려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확실하게 오답이 되므로 C가 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가져가는 전략을 택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 어떤 속어를 해야 된다라는 건지 100% 오답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100% 오답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yes, no 라는 응답입니다. 자, yes, no는 항상 오답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뭘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 WH 퀘스천으로 물어봤을 때. when, who, what, where 이런 걸로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 yes나 no라는 응답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속어야 되는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유사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유사 발음. 그쵸? 뭔가 질문에서 나왔던 유사한 발음이 보기에서 들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역시나 오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커피가 있죠. 그쵸? 자, 커피가 뒤에 가서 보기에 가서 커피라고 나오던지 이건 좀 너무 유용해서 가끔 요새는 뭐라고 나옵니까? 커프라고 나옵니다. 기침하다라고 해서 이런 단어로 나왔을 때도 역시나 뭐가 된다, 여러분? 오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유사 발음도 뭐 가서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가서 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오답이 독이 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랑 한번 차근차근히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로 문제 풀고 싶죠? 자, 11번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들어봅시다. Number 11. When will you leave for San Diego? 자, 여러분 파돈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파돈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의 축이 어디 있다? 동사 명사를 잡는 후반부에 있지만 여러분 파2에서는 중심의 축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맨 앞에 지금 뭐라고 묻고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When will you leave for San Diego? 뭐랍니까? When will you leave?라고 하고 있어요. 봅시다. When will you leave?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 시간 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뭡니까? 미래.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묻고 있나요? you라고 묻고 있으니까 대답은 뭐로 가야 되겠습니까? I라고 가야겠죠. 그렇죠? When will you leave? 자, 언제 떠납니까? 혹시 산디에고를 못 들었다고 해서 너무 당할 필요가 없어요. 파트에서는 가끔 이렇게 고유명사, 여러분들이 모든 고유명사를 알 수 없잖아요. 모든 지명, 사람 이름 알 수 없겠죠. 이런 부분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아야 될 게 뭡니까? When will you leave? 자, 언제 떠납니까? 시간 정보를 미래에 대해서 너에게 물으니까 I라고 답해야지.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그 많은 거 언제 다 준비하냐 싶지만 여러분 숙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A answer 한번 봅시다. A. In the city. 뭐랍니까 여러분? In the city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In the city. 장소 정보가 나왔죠? 당연히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자, 다음 B 한번 들어봅시다. B. Tomorrow night. 뭐랍니까? Tomorrow night. 어떤 정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시간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Tomorrow night. 게다가 뭡니까? 미래 시제까지도 일치하네요. Tomorrow. 내일은 미래니까요. 그래서 답이 되겠죠. 다음에 C 한번 들어봅시다. C. With American Airlines. 들립니까? With American Airlines. 자, 여러분 들어봅시다. With American Airlines. American Airline을 통해서요. 어떤 지금 with는 뭡니까? 수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거기 가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들렸던 tomorrow night. 답은 B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1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2번 들어봅시다. Number 12. Would you like to come with us to the movies? 자, 앞부분이 조금 안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앞으로 잡아야 되는 덩어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파2에 자주 등장하는 덩어리 표현은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스크립트를 봅시다.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여러분, 이거 묶읍시다. 덩어리 표현으로 같이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Would you like? 이걸 어떤 누구도 외국인도 Would you like to? 뭐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발음난다? Would you like? 이걸 들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ould you like?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권유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뭐 하겠냐고 여러분? Come with us. 우리랑 함께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영화 보러.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Would you like to come with us to the movies? 그렇죠? Would you like come with us to the movies? 그렇죠? 영화 보러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A 한번 들어봅시다. A. No, I haven't seen it. 뭐랍니까? 봅시다. No, I haven't seen it. 저는 아직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영화 보러 가자는데 No, 게다가 No, 아니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답이 될 수 없겠죠. 좀 어색한 답변이 되죠. 그 다음에 B. B. Let me check my schedule. 뭐라고 합니까? Let me check my schedule. 스크립트 봅시다. Let me check my schedule. 뭡니까, 여러분? 자, 이게 요즘 토익이 좋아하는 여러분 어떤 답변? 우회적 답변입니다. 그쵸,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I don't know가 되겠죠, 여러분. 그쵸? 나는 지금 모르고 I don't know. 그래서 let me check my schedule. 내가 스케줄을 확인해 보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이런 우회적 답변이 나왔을 때는 답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그쵸? 뭐라고 물어봐도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let me check my schedule.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발음 조금 조심합시다. 이거 여러분 미국식 발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했다시피 schedule. 근데 영국식 발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영국식 발음 뭐라고 합니까? schedule이라고 발음이 납니다. schedule. 자, 같이 따라합시다. schedule. 그래서 schedule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 schedule이구나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B. Let me check my schedule이 되겠죠. 자, 오답 C는 뭐라고 나왔는지 들어봅시다. C. I returned it yesterday.
자, 여러분 일단 뭐가 나옵니까? yesterday 들립니까? 어제라고 했어요. Would you like? 뭐뭐 하시겠습니까? 지금을 말하고 있는데 어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데서 일단 답이 좀 안 될 수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I returned it yesterday. I returned it yesterday. 연음치고 있죠? I returned it yesterday. 나는 어제 그것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어색한 답변이죠. 영화 보러 가겠냐고 묻는데 그래서 답이 안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뭐?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13번 한번 가봅시다. 자, 들어봅시다. Number 13. How long will the train take? 뭐랍니까? How long 들렸습니까, 여러분? 자,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How long. 자, 얼마나 오랫동안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기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쵸? 얼마나 오랫동안. 그 다음에 시제는 뭡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기간 그리고 미래 시제. 그래서 How long will the train take? 기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How long will the train take? 자, answer로 A는 뭐랍니까? A. About 4 hours. 뭐랍니까? 시간 표현 나오는 거 들립니까? About 4 hours. 봅시다. About 4 hours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4시간 동안이요.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에 B 한번 들어봅시다. B. A few days ago. 뭐랍니까? A few days. 그 다음 맨 마지막 뭐랍니까? ago라고 하고 있죠.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A few days ago. 여러분 미래 시제로 물어봤는데 ago는 당연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B도 역시 속어가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B는 안 되고. 자, 다음에 마지막 C 한번 들어봅시다. C. At Central Terminal. 뭐랍니까? 여러분 잘 안 들리지만 at 블라블라 터미널. 그쵸? 어떤 장소 표현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at Central Terminal. 장소 표현이 나왔으니까 역시 시간 정보에 대한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이제 그러면 1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들어봅시다. Number 14. Which restaurant would you prefer? 뭐랍니까, 여러분? Which restaurant 들립니까? 발음 약간 억양이 센 편인데 뭐라고 했나요? Which restaurant would you prefer?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which가 나왔어요, 여러분. which는 바로 뒤에 나오는 항상 대상을 꼭 들어줘야 됩니다. 자, 대상이 뭐가 나왔습니까? Which restaurant? 어떤 레스토랑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which 뒤에 어떤 대상이 나왔을 때 좋아하는 답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 The one이란 표현을 좋아합니다. The one, the one.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아무거나요 라는 표현도 좋아요. 그쵸? 어떤 거라도요 라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whichever 라는 표현이 있어요. whichever. 그쵸? 그래서 주로 정답이 the one이랑 또 whichever 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자,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answer는 과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A. Not much. 뭐랍니까? Not much.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Not much. 그다지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상하죠? 답변이 될 수 없겠습니다. B 들어봅시다. B. In their menu. 뭐랍니까? In their menu. 들립니까? In their menu. 메뉴에서요. 그들의 메뉴에서. 아니겠죠? Which restaurant. which restaurant. 어떤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하는데 in their menu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C 한번 들어봅시다. C. Whichever is nearest. 뭐랍니까, 여러분? 들렸습니까? 조금 길죠? 그쵸,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A, B가 완전히 아니니까 정답은 쓰겠구나 라고 좀 생각해주는 전략을 가지면 어떨까요?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B. Whichever is nearest. 뭐랍니까, 여러분? 봅시다. Whichever is realist. Whichever is realist. 뭡니까? 뭐든지 가장 가까운 건요. 아까 제가 정리했던 whichever이 나오고 있네요. 들었습니까? Whichever is realist. 뭐든지 가까운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C가 되는 거겠죠.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15번 한번 가봅시다. 자, 15번 퀘스천 한번 들어봅시다. Number 15. Can you drive me back to work? 자, 맨 처음에 세 문장 잡아봅시다. 뭐랍니까? Can you drive me? 들렸습니까? Can you drive me? 그쵸? 나를 운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직장으로 다시 Can you drive me? 나를 운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뭔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주로 요청을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뭔가 thank you나 아니 yes나 또는 no라고 가겠죠. 여러분 해주겠다 또는 안 해주겠다라는 상황이 많이 나오겠죠. 자, 한번 들어봅시다. A. A. It will be my pleasure. 자, 굉장히 친절한 분이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It will be my pleasure. 봅시다. It will be my pleasure이라고 했어요. 제 기쁨입니다. 뭡니까? 당연히 태워주겠다라는 답변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뭐
굉장히 친절한 답변. A가 답이 되겠네요. 자, B 한번 들어봅시다. B. Yes, she is a great driver. 뭐랍니까? Yes, yes는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여러분? 태워주겠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She's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you라고 물어봤을 때는 주로 답변이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내가 라고 해서 I라고 가야겠죠. 남대없이 C가 나올 수 없겠죠, 여러분. 일단 인칭에서 틀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great driver가 나왔어요. 자, 뛰어난 운전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에서 지금 나온 겁니까? drive에서 유사 발음으로 지금 나온 거겠죠. 일단 she에서 탈락, 그 다음에 drive라는 유사 발음에서 탈락. 그래서 여러분 B는 두 가지 이유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한번 들어봅시다. C. I packed everything already.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I packed everything already. 자, 저는 모든 것을 이미 짐을 챙겼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의미상 맞지가 않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뭡니까? 그쵸, A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가봅시다. Number 16. When did you make the order?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When did you make the order? When did you make the order? 자, 언제 주문을 했었니? 라고 묻는 거죠. 언제 주문을 했습니까? 뭐라고 묻고 했습니까? 일단 시간 정보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did가 나왔으니까 뭐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그쵸? 누구에게? you에게 갔으니까 I라고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when과 관련돼서는 일단 시간 정보를 묻고 있는데 뒤에 시간 정보가 다 나오고 약간 시제 장난을 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정리하고 갑시다, 여러분. when과 관련해서 일단 자, 과거로 물을 땐 뭡니까? did. 자, 현재를 물을 땐 뭡니까? do나 does. 그 다음에 여러분 미래로 물을 땐 뭡니까? will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잘 나오는 you를 가지고 한번 같이 발음 연습을 해봅시다. When did you? 그렇죠? When do you? 또는 when will you? When will you? 그렇죠, 여러분? When did you? 뭡니까? 과거 시제를 너한테. When do you? 지금 현재 시제를 너한테. When will you? 미래 시제를 너한테. 지금 같이 한번 발음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한번 꼭 발음을 해봐야지만 나중에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들 발음을 하셨죠? 자, 그러면 지우고 answer 한번 들어봅시다. A. Sarah did. 뭐랍니까? did는 맞았어요. 그쵸? 근데 누가 했대요? Sarah did. 봅시다. Sarah did가 나왔어요. 시간 정보가 없잖아요, 여러분. did는 맞지만 Sarah가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답이 될 수 없겠죠? 시간 정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A는 탈락이 됩니다. B 한번 들어봅시다. B. Last Thursday. 뭐랍니까? Last Thursday. 봅시다. Last Thursday. 지난 여러분 Thursday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쵸? 지난 목요일이요. Last 여러분 어거와 똑같이 과거를 나타내는 좋은 암시 단어입니다. Did you? 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답은 그래서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한번 들어봅시다. C. On the website. 뭐랍니까? On the website. 웹사이트 상에서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갑자기 난데없이 웹사이트가 나왔어요. 시간 정보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역시 C도 탈락. 답이 되는 건 뭐다? B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7번 한번 들어봅시다. Number 17. Would you like me to get you some appetizers? 뭐랍니까, 여러분? 조금 발음이 어색하죠? 그쵸, 여러분? 센 발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덩어리 표현 잡아둡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Would you like me? Would you like me? 그쵸, 여러분? Would you like me? 뭡니까? 제가 뭐뭐 당신께 해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우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당신께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를? Get you. 나한테 some appetizers. appetizer를 좀 갖다 드릴까요? 라고 묻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종업원이 손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A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손님은 갖다 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A 들어봅시다. A. Sheila has a good appetite.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맞췄습니까? 앞에 좀 못 들었다 할지라도 뒤에 뭐가 나왔어요? appetite. 뭡니까? 유사 발음 나왔습니다. 그렇죠? Sheila has a good appetite. 그렇죠? 식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appetite, appetizer.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뭔가 유사 발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답된다. 실질적으로 실전에 갔을 때 appetizer, appetite 뜻이 뭔지 몰라도 미리 정리해놨다면 지금 발음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다면 오답된다 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유사 발음이 나와서 안 되고 B 들어봅시다. B. We like to open it here. 뭐랍니까? 여러분
We like to open it here. We like to open it here. 어떻게 나왔습니까? like to가 나왔죠. 그렇죠. 우린 여기서 오픈하고 싶습니다. 개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like me to. 약간 유사 발음이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또 물론 의미상으로도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 뭐 더 먹겠다든지 괜찮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C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C. No thanks. I'll get some myself. 자, 뭐라고 합니까? No thanks 해서 감을 잡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I'll get some myself. 내가 직접 가져올게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그쵸? C. 직접 가져오는 C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18번 한번 들어봅시다. Number 18. Why do you have so many books?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Why는 들렸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Why do you have so many books?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Why do you have? Why do you have? Why do you have? 왜 많은 책들, 왜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why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why는 WH 의문사 중에서 조금 여러분 어려운 편입니다. 그쵸? 그래서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Why do you have so many books? 자, 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누구한테 대신에 너한테. 그럼 답변은 뭘로? I로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리고 시제는 뭡니까? Do you 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제로 묻고 있구나. 이 정도 정리하고 answer 한번 들어봅시다. A. It is a big store. 뭐랍니까? It's a big store. It's a big store. 그거는 큰 상점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I한테 묻고 있는데 You한테 묻고 있는데 I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죠. 근데 It's a big store. 약간 이상한 답변이 됩니다. It's a big store. 큰 상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상해지겠죠? 이건 역시 오답이 됩니다. 왜? 지금 너한테 묻고 있으니까요. B. They are on the desk. 뭐랍니까? They are on the desk. They are on the desk. 그것들은 책상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C. C. I am a writer. 뭐랍니까? I'm a writer. 그쵸? 저는 일단 주어가 맞았죠? 그 다음 뭐랍니까? 저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이 많다라는 게 생략된 거겠죠? 답은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작가인 C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한번 가봅시다. Number 19. I always forget Mr. Payne's birthday. Don't you?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의문문 나왔습니까? 꼬리 의문문이 나왔어요. 뒤에 태그가 붙고 있죠, 여러분. 영어로 꼬리 의문문을 tail question, 꼬리가 붙는다라고 해서 tail question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여러분 정답의 단서를 많이 흘려주는 편이에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I always forgot Mr. Pan's birthday. 저는 항상 Mr. Pan's birthday, 생일을 forgot, 잊어버립니다. Don't you? 그렇지 않 당신은 어떤가요?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Don't you? 너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뭘로 가야 됩니까? I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시제는 뭘로 가주는 게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로 가주는 게 좋겠죠. 뒤에 여러분 앞에가 뭐라 하는지 못 들었지만 don't you는 들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 get Mr. Payne's birthday. Don't you? Don't you? 들리죠, 여러분? 그쵸? 지금 너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은 I. 그 다음에 현재 시제구나. 자, 그래서 정답 단서를 가져가야 돼요. A는 뭐라 합니까? A. This gift is perfect for him. 일단 주어가 I가 안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This gift. 자, 이 선물은 perfect for him. 자, 그를 위해서 완벽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forgot 했다는데 선물이 나올 수 없겠죠? 어쨌든 주어도 이상하고 해서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한번 들어봅시다. B. His birthday cake is over there. 자, 뭐랍니까, 여러분? 어떤 발음 나오고 있습니까? birthday cake 들립니까? His birthday cake is over there. 자, birthday. 자, 그쵸? birthday. 그 다음에 뭡니까? birthday cake까지 해서 여러분 약간 좀 유사한 발음이 나왔어요. His birthday cake is over there. 그의 생일 케이크는 저기에 있습니다. 의미상 맞지 않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C 한번 들어봅시다. C. Yes, I can never remember the date. 뭐랍니까? Yes, 그래요. I 들렸습니까? Yes, I can never remember the date. 저는 그 날짜를 절대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어가 일단 I가 나왔고 의미상으로도 맞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뭡니까?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2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Number 20. How did you lose your wallet? 뭐랍니까? How 그 다음에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봅시다. How did you lose your wallet? 그렇죠, 여러분? 여기 물음표가 좀 빠졌어요. How did you
lose your wallet. 뭡니까? 어떻게 너의 지갑을 잊어버렸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너한테 과거 시제로 묻고 있구나. 뭐를? wallet. 지갑을 어떻게 잊어버렸냐?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자, A 한번 들어봅시다. A. Actually, it was stolen. 자, 뭐라고 합니까? actually. 들립니까? actually, it was stolen. 그쵸? 실은 그게 어떻게 됐대? 도난당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your wallet이 it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파트에서 굉장히 정답 단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다? actually 라는 단어에서 많이 나와요. 실은 또는 어떤 단어 있습니까, 여러분? probably. 아마도 라는 단어.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꼭 100% 답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 80% 이상 정도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actually 또는 probably 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좀 답이 될 수 있겠구나. 어쨌든 여러분, 그게 도난당했다 해서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지울게요. 자, 다음 B 한번 들어봅시다. B. I will pay for it. 뭐랍니까? 여러분, 들립니까? I'll pay for it. 들립니까? I'll pay for it.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주어는 맞았지만 will이 안 되는 거죠. did라고 물었으니까 여러분, 과거 시제로 해야 되는데 미래 시제로 하면서 I will pay for it.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불할 겁니다.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다음에 C. C. It is made of leather. 뭐랍니까, 여러분? is made of leather. 뭡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지갑을 어떻게 잃어버렸는데 라고 하는데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의미상 어색한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바로 A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라고 잠시 뒤에 여러분 파3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